안녕하세요. 키스톤 트레이닝 센터의 백종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로 가는 먹어서 만드는 것과 정신으로 가는, 즉,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는 먹는 것은 몸을 영향을 주는 거고, 공기를 통해서 저희가 호흡을 하는 것은 정신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 통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몸에 영양분들이 있잖아요. 예, 피 속에 공기와 영양분을 만나게 되죠. 그걸 태워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쓰고 남는 찌꺼기 쓰고 남은 것들이니까 내숨을 통해서 내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보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이 과정 속에서 동작을 호흡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빨리 하다 보면 호흡과 동작이 어긋나게 되는데 오히려 운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호흡이 일어나는 곳은 뭐 다 알다시피 입과 코가 있는데 대부분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거나 뭐 수면 중에는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죠. 온도라든지 습도, 세균 등을 좋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습한 그런 최첨단 어떤 그런 장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이 코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깨끗하고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기가 폐에 보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 호흡한다는 것은 면역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 호흡을 못하는 분들이 있죠. 뭐 비염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 운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세가 무너졌을 경우에 코로 호흡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져요. 예를 들면 척추가 이렇게 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뼈가 서로 멀어지겠죠. 멀어지게 되면 날개뼈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위로 뜨기 쉬워요. 저희가 이렇게 굽었을 때 어깨가 뜨기 쉽듯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목이 앞으로 빠집니다. 거북목처럼. 그렇게 되면 턱은 벌어지게 돼요. 앞으로 빠지면서 벌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호흡을 코보다는 입으로 하기 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장부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몸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호흡 같은 경우는 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폐를 움직이면 심박동 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흥분이라든지 거친 심박동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들여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에서 들여 마시는 호흡을 할 때 천천히 힘들이지 말고 그리고 내쉬는 숨에서는 똑같이 힘들이지 말고 천천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익숙해지면 동작을 좀 섞으면 좋아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많이 하는 움직임이 보행이잖아요. 걸어가면서 5걸음에 들여 마시고 5걸음에 천천히 내쉬는 호흡과 움직임을 결합해서 해주시게 되면 호흡 트레이닝을 시간을 내서 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저도 출근할 때 산을 통해서 센터를 오거든요. 둘레길이 있어서 저도 걸어가면서 들여 마시는 호흡, 내쉬는 호흡을 하게 되면 들여 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조금 편하기는 해요.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들여 마시는 호흡도 좀 길어지더라고요. 들여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한 2초 내지 3초 정도 내쉬고 나서도 2초 내지 3초 정도를 텀을 두시게 되면 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열이라는 게 뭐죠? 우리 몸에서 에너지죠,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는 또 힘이기도 하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그 힘.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한 %는 열을 만드는데 쓴다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호흡 중에 그 시간차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 70% 플러스 알파
나머지 30%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30% 플러스 알파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기운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길게 이렇게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여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들숨, 낼숨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흡에 대해서도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많이 쓰느냐, 머리를 많이 쓰느냐.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몸보다는 머리를 더 많이 쓰죠. 그리고 많이 앉아있고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몸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학교 한 2km, 한 3km 정도는 걸어 다녔어요. 몸을 많이 썼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시절에는 더욱더 몸을 쓸 일이 더 많았죠. 문명이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몸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저희가 먹어서 만든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영양을 통해서 만든 에너지, 피 속에 있는 기혈이 몸과 정신 중에 어디로 더 많이 갈까요?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 많이 가고 밥을 먹고 나면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많이 간다고 하죠. 몸을 많이 쓰니 결국은 몸 쪽으로 피가 많이 가요. 머리 쪽에 기혈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몸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 피를 좀 올려줘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앉아 있으니까 기혈이 어디로 많이 뛰겠어요? 위로 많이 뛰겠죠. 그러면 몸을 좀 많이 써줘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뭐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들여 마시는 호흡, 내쉬는 호흡, 내쉬는 호흡은 뭐 이완이 되기 때문에 내쉬는 호흡을 강조하고 들여 마시는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유행에 따라서 뭘 더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몸을 많이 쓰는지 머리를 많이 쓰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맞는 호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쉬는 호흡은 낼숨이라고 하죠. 이 낼숨은 기혈이 위로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간다는 얘기는 머리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은 만큼 걱정, 근심, 고민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뇌가 5%의 에너지를 쓰고 많이 쓰지 않아 머리로 피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에너지까지 더 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예, 생각이 많고 그러면. 그리고 이 생각은 파장을 만들죠. 그 파장은 뇌파로 소멸되고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예, 반대로 들숨을 많이 하게 되면 피가 몸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호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를 자꾸 먹어서 물질화를 시켜요. 끌어당겨서 무언가를 먹어서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피가 머리보다 몸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들, 몸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는 부분도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와 정신, 즉 음과 양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음과 양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한 기울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호흡은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좋아 저런 호흡이 좋아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한테 맞는 호흡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호흡을 모르는 분들이 있죠. 내가 몸을 많이 쓰는지 정신을 많이 쓰는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에 있는 혈관과 손목에 있는 혈관의 굵기와 모양을 만져봄으로 인해서 내가 들이쉬는 호흡을 많이 하는지 내쉬는 호흡을 많이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지극히 간단해 보이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이 형태 속에 생명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 넘어간다, 숨이 막힌다, 숨지다, 숨을 거두다. 숨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죠. 며칠 저희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죠. 잠을
좀 앉아도 살 수 있어요. 운동도 뭐 추운 곳에 잠시 있더라도 생명과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에. 호흡은 단 5분만이라도 호흡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명에 치명적이거든요. 저도 호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들여 마시는 뭐 호흡, 뭐 억하는 호흡, 뭐 복식으로 하는 호흡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호흡은 복식 호흡이죠. 횡격막을 통해서 하는 호흡을 말씀을 드리는 이 호흡이 천천히 그리고 길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빨리 하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천천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들여 마시고 내쉬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들여 마시는 호흡이 편한지 내쉬는 호흡이 편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호흡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으로 가는 혈관의 굵기와 모양과 손목의 굵기와 모양에 대한 부분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잠자기 전에 따뜻한 곡식 찜질팩을 배에다 올려놓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들여 마시는 호흡에 곡식 주머니에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고 번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눈이 떠지면 아침이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저희가 꼭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잠자는 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에 이 호흡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호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